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금호강은 대구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심 하천인데요. 그렇죠. 생명평화아시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한 달에 한 번 안심 습지부터 달성 습지까지 거점을 선정하여 금호강 현장 조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류 조사요? 네, 사내들의 생태연구소 대표 김정태 박사가 조사 책임을 맡고 김시한 활동가와 조사팀을 꾸려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1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금호강 현장 조류 조사 1년 동안 이렇게 실시한 배경이 있나요? 예, 현재 대구시에서 금호강 전 구간을 범위로 해서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호강 르네상스라는 사업입니다. 네. 전체 사업비가 5,400억 원에 달하고요. 올해 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2028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금호 꽃섬과 금호 워터폴리스 일원 개발, 산책로 연결, 수상 레저 관광 기반 조성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대구시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친수 복합 공간 조성이라고 하지만 이건 인간 중심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발을 시작하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호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 개체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부산 을숙도를 예로 들면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는 부산 최대 겨울 철새 도래지인데요. 이 일대 개발이 진행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조류인 고니가 매년 찾아오는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습지와 새들의 친구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에서 고니가 2006년에는 537마리가 관찰되었었는데 2018년 초에는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하천 일대 공사가 이뤄지면 금호강도 예외가 아닐 수 있고요. 금호강 환경 변화가 조류에 미친 영향을 따져볼 수 있는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해서 이번 금호강 현장 조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천 환경이 변하면 그 하천을 찾는 조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네. 지난해는 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상적인 그런 조류의 그 생활을 관찰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달 현장 조사 일정에 맞춰서 금호강 안심 습지를 찾아 조사 책임을 맡고 있는 김정태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소리 나는 새 어떤 새들이에요, 선생님? 큰 곤이죠. 흔히 우리가 백조라고 알고 있는 새입니다. 큰 고니 말고도 안심습지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을까요? 흰죽지도 있고 청둥오리도 있고 물닭도 있고 새오리도 지금 현재 보이네요. 안심섭지부터 시작해서 파련섭지 쪽으로 가서 공안교를 지나서 최종적으로는 달성섭지에서 조사를 마무리를 하죠. 모든 오리 종류들은 전 구간에 걸쳐서 볼 수 있다 보면 되는데 큰 고니는 안심섭지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찾는 곳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백놀이라든지 민물 가마오지들이 요즘 전 구간에 걸쳐서 많이 보입니다. 큰 고니들이 안심섭지에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안심이 아이가 건강하다는 증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큰 고니들이 낙동강 하구부터 사실은 먼저 갑니다. 1월 중순까지는 그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전국 각지로 퍼지는 패턴이었는데 12월 시작하자마자 큰 고니들이 안심에 많이 와 있다는 것은 낙동강 하구의 먹이터 생태계가 훼손이 많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구 금호강 르네상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류 조사를 통해서 금호강의 생태계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대구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종과 개체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잘 보존하는 것이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새소리가 큰 고니 울음소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생생한 새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진행이 됐던 이 금호강 조류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새가 금호강에 살고 있고 또 찾아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조류 총 121종과 누적 개체수 4만 14개체를 확인했습니다. 이야. 네, 121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텃새 37종, 겨울철새 39종, 여름철새 31종,
나그네 새 13종, 길 잃은 새 1종이었고요. 겨울이면 금호강으로 월동 조류가 찾아오는데 10월부터 개체수가 증가해서 12월에 가장 많은 개체인 8,580 개체를 관찰했습니다. 아, 철새들이 많이 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조사 구역을 A부터 F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나누어 금호강의 조류 서식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금강, 잠수교, 안심교, 범안대교를 포함하는 A 구역에서 102종, 14,161 누적 개체수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관찰한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처럼 종수, 누적 개체수, 종 다양도, 종 풍부도를 금호강 전역과 구역별로 살펴볼 수 있게 조사 결과 자료를 도출했습니다. 야, 기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금호강 조류를 살펴볼 수 있어서 이번 조사 결과가 아주 의미가 있고 또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 조사 기간 동안 한 해 1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참관한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경북대학교 재학 중인 전희정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조류 답사를 오게 되었는데 안심습지에 가서 고니라는 조류를 보게 되었고 청둥 오리를 비롯해 다양한 오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류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 조류들의 가진 특성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걔네가 왜 물려다니는지 어떻게 서 있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뭔가 제가 더 어른이 됐을 때는 이게 환경 파괴로 인해서 없어져서 못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생기면서 그와 동시에 환경을 다 같이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현입니다. 제가 생태조사에 참여한 건 이번이 2번째인데요. 이전에는 좀 오리나 고니 같은 것이나 외가리 같은 새들을 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심도서관 근처에서 후투티라는 새도 발견해서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어보았고요. 주변에서 뛰어노는 고라니도 발견을 했습니다. 직접 근처를 둘러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생태를 좀 보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중요성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금호강에 오셔서 한 번씩 걸어보면서 관찰을 해도 좋을 것 같고 환경을 지키는 것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예, 직접 금호강에 가서 새를 관찰하면 금호강이 생태적으로 정말 풍부한 곳이구나 정말 와닿을 것 같은데 다 대학생인 것 같거든요. 네. 예, 금호강 현장 조류조사 어떻게 동행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경북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지역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대학생분들이고 저희 생명평화아시아에는 4명이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저희 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금호강 현장 조류조사에 동행을 하게 되신 건데요. 사실 도시에 있으면 주변 생태 환경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터뷰를 한 대학생 2분들처럼 직접 현장을 보시면 자연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들 체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 20종,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 2종, 멸종위기 2급 9종을 관찰했습니다. 오, 저도 지난 겨울 조사를 동행했을 때 혹고니를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혹곤이요? 네, 부리 위쪽에 혹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혹고니라고 합니다. 네. 네, 굉장히 드물게 관찰되는 새인데 직접 볼 수 있어서 행운이었고 신기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뭐 알고 있는 새가 뭐 참새, 비둘기 뭐 그런 정도였는데 네, 제비도 까치? 있죠. 네. 네. 1년간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새들이 금호강을 찾는다는 것은 대구 시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금호강 생태 환경과 새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신데 이번 조사 내용을 더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다음 주 목요일 18일 저녁 7시 30분에 조사 결과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 책임을 맡은 김정태 박사가 금호강 조류 조사 결과를 개괄하고 조사팀 김시원 활동가가 금호강의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법정보호종 조류를 이야기합니다. 발표회가 열리는군요. 네, 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서는 영상 상영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서민기 연주가와 감정원 감독이 제작한 금호강 아트필름 언제나 같은 꿈을 꾼다를 최초 공개합니다. 장소는 어딘가요? 네, 장소는 중국
동구에 있는 독립영화 전용관 5호 극장입니다. 대구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는 결과 보고서 형태로 온라인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생명평화 아시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보고서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1년 동안 진행된 금호강 현장 조류조사 이 자료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네. 일단 대구시에서 금호강 르네상스라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좀 환경적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이야기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공사가 정말 생태계에 영향이 이제 많이 줄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 이 자료를 이제 제시해서 공사를 좀 축소하거나 사실 안 하는 방향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구시에 촉구할 계획이시군요. 네. 예. 지금까지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이었습니다.